네, 오늘 이렇게 봉송학당에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한 시간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어제 제가 너무나 기다렸던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설레임이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제 내가 내일의 나한테 주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어제 오늘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면 오늘이 이렇게 설레일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예요. 키워드가 하나는 뭐냐면 성공이라는 키워드하고 하나는 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에요. 꿈, 성공. 그런데 기분은 좋게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되시고 보면 되게 좀 나를 짜증나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평생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깝게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꿈이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에서 그 꿈을 현실로 펼쳐내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아직 나이도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꿈꾸던 일을 진짜 하나도 안 빼고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왜 저는 정진식 성공이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식을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몇 살 때 만들어졌냐면 21살 때,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막 학교 들어가서 그때 만들었던 저만의 성공 공식이 있어요. 로드맵이 있는데 신기하게 제가 지금 그 로드맵을 만든 지 33년 됐어요. 제가 이제 어느새 나이가 이제 53이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33년 전에 만들었던 그 로드맵대로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33년 전에 오늘의 정진이를 그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저한테는. 왜? 오늘의 저는 이미 33년 전에 그렸던 정진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내일이 기다려지냐면요, 저 같은 일을 할 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왜 학교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날들이 있었죠. 혹시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봐야지.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는 빼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6년 동안에 막 우리 막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기다렸던 날들이 몇 날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날 우리 기다렸을까요? 애타게 막. 그렇죠. 소풍 가는 날이 빠질 수는 없죠. 초등학생한테 소풍은 정말 이렇게 로망이에요, 로망. 근데 1년에 2번밖에 안 가거든요.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렇죠. 또 운동회. 운동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운동회. 방학. 그러고 보니까 보세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가끔 봄방학도 있었고, 저희 시골은. 그죠? 그 다음에 또, 소풍은 가을 소풍, 봄 소풍 2번. 그리고 또, 운동회는 거의 가을 운동회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1년 365일, 6년을 곱하면, 어마어마한, 거의 2000일이 넘는데, 뭐예요? 어린이날! 이야! 그날이 나와야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맞아요. 어린이날도 1년에 한 번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을까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회를 한다고 그러면 운동회 때 뭐 하는지를 아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소풍 간다고 그러면 소풍이 좋은 게 아니라 소풍 가서 우리 보물찾기 하고 김밥 먹고 이것 때문에 기다려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러면 꿈을 왜 꿔야 되냐면 꿈은 오늘을 꾸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올라를 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죄송한데 설렘이 없어요. 기다림에 대한 설렘이 없다고요. 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뭐가 설레겠어요. 김밥 먹는다는 걸 알아야지 설레는데, 짜장면 먹는 걸 알아야지 운동회가 기다려지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기다려지냐고 내일이. 가끔 저한테 그저께도 제가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행복해 보인대요. 강연한 내내. 이거는 제가 표정 지으려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감정이 그냥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2시간 동안 그렇게 신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랬죠.
너무나 기다렸거든요. 너무나. 오늘 이 강연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선생님, 저는.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선생님들을 너무나 보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지금 선생님이 내가 안 반갑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늘 뭐가 할 줄을 몰랐대요. 무슨 얘기냐면 강사 이름을 알려줬는데 검색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어떤 놈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설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랬죠. 검색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내일 강의를 온다고 그러면 설렘이 생겨요. 아는 게 있으면. 소풍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니까 소풍이 기다려주는 거고 운동회 기억이 있으니까 기다려주는 건데 운동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경험해본 사람은 절대 운동회에 동요를 하지 않아요.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이거는. 그래서 꿈이라는 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꿈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오늘만 바라보고 삽니까? 어떻게 사람이 옛날만 쳐다보고 사냐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늘 하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건 한번 돌아가 봤으면 가끔은 미래도 한 번씩 가봐야죠. 이렇게. 제가 그러거든요. 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미래를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갔다가 한번 보고 이런 거구나 그러고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겠습니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내가 한 달만 잘 참으면 2달만 열심히 하면 저걸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저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리더십 강의하면서 저희 선배들이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냐면 버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버티면 낙이 온다는 얘기도 하시고 버티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날 올까 그런데 저는 잠깐 그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버틴다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대안도 없고 그 다음에 목표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꿈을 꾸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꿈을 꾸면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극복하고 버티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극복은 이겨내는 거고요. 이겨서 넘어가는 걸 극복이라 하는 거고 버티는 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제자리에 그렇게 서가지고만 평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버티면서만 살 수가 있죠? 넘어가야죠. 나이 먹는다고 해서 나이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죠. 10대는 10대답게 50대는 50대답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50대가 되면 나이만 먹지 말고 50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50대가 20대처럼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50대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20대처럼 살면 50대가 멋있는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아이들이 셋일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때 제일 이뻤는지 아세요? 3살 때는 3살 나올 때 제일 이뻤고요. 6살 때는 6살 나올 때 제일 이뻤어요. 근데 그 애들이 언제 보기 싫은지 아세요? 10살짜리가 20대처럼 행동하면 진짜 내 자식까지가 않아요. 그건. 30대가 50대처럼 행동하면 저는 얘기하기가 싫다고요. 반대로 50대가 10대처럼 해도 저는 50대하고 얘기하기가 싫어요. 저는 50대는 50대 다 왔으면 좋겠거든요. 40대는 40대 다 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 다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어른다움, 청소년다움, 20대 다움, 여성스러움, 남성스러움, 아버지처럼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키워드 안에다가 저는 성공이라는 키워드 하나하고 꿈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매일매일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는 저를 욕할지 모르겠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왜? 저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일까요? 왜 누구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누구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겠습니까? 간단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면 내일은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근데 내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내일은 빨리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하고 약속 정해지면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시잖아요. 봉급날이 31일인 거 알면 31일이 빨리 오길 바라시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면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회사 사장님이 너 진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벌금 줄게. 근데 며칠 날 준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안 해요, 절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 아세요? 확실성이 없으니까. 사람은 확실성이 없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공부하러 갈 때 우리 꼭 어른들은 조건을 잘 걸죠. 너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벌써 조건이 나가요. 들면 뭐 해줄게. 그렇죠. 그럼 애들 하죠. 합니다. 왜 하는 거 아세요? 명확하게 뭘 해준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봐. 너 진짜 열심히 해? 그럼 해준다 그러면 안 해요. 목표가 없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삶을 100년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건 없이 어떻게 살 건데요? 네? 50대 때는 어떻게 살 거고 40대 때는 어떻게 살 거고 30대 때는 어떻게 살 거고 70대 때는 어떻게 살 건데요? 지금 제 친구들이 이제사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회사 잘리고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사 저를 찾아와요. 이제 왜? 20대 때 30대 때 나를 미친놈 치고 하던 친구들이 이제사 30년이 지나서 이제사 저를 찾아와요. 왜 찾아오는 거 아세요? 나 뭐 해야 되니? 야, 나 회사 잘렸어. 뭐 해야 돼? 웃긴 놈들이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틀림없이 왔다 간 거 내가 아는데 댓글도 안 달아요. 좋아요도 안 눌러요. 이 자식들은. 물어봤죠. 왜 왔다 그냥 가냐고. 네. 할 얘기가 없대요. 얘기밖에. 야, 잘 지내냐?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왜? 내일에 내가 뭐 할 일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저는 성공이라는 걸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슬라이드가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저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어떤 분들 만날까? 제가 여러분이 제가 저 위에 당신의 성공을 디자인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를 외쳐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많이 외쳐주시면 꿈이 이루어질 거고 만약에 크게 외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자, 당신의 성공을 디자인하라.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와우!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3대가 흥할 겁니다. 3대!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큰 복을 지은 거예요. 3대가 흥합니다.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내 성공을 디자인하는데 알고 가야 될 거. 도대체 성공이 뭐냐 그거죠. 성공이. 성공.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오행자 선생님 오늘 너무 이쁘신데요? 눈이 부셔가지고 늘 뜰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눈이 작아서 안 떠지는 거 아시죠? 눈이 부셔요 지금. 안 보입니다. 혹시 우리 오행자 선생님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공이란 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성공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성공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진짜 정말 그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제가 선생님 존함을 몰라서 저기 서선이 민현님, 민현님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냥 민현님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민현님, 우리 민현님은 성공의 정의를 막 내려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성공이 뭘까요? 네.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정답은 없어요.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러 온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 3천만 명 가까운 직장인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빼고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3천만 명 정도가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한테 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무슨 설문조사였냐면 과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궁금해진 거예요. 왜 궁금해졌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건 아시죠? 근데 그 자살률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거의 분야마다 탑이에요. 청소년 자살률 1위, 고령자 자살률 1위, 안타깝게 뭐도 1위냐면 중년층 자살률도 거의 1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에서 일을 한참 해야 될 20대, 30대, 40대들이 30대, 40대, 50대가 자살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 그래서 어디에다 이거 의뢰를 하면 삼성경제연구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요. 연구원들이. 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래서 진짜 원론적인 조사를 한번 합니다. 사람이 언제 자살하는 거 아세요? 전 알거든요. 전 의사 선생님들한테 다 배웠고 책으로도 다 나와요. 사람이 언제 자살하는 거 아십니까? 언제 자살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네요. 정답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를 더 정확한 단어로 풀어내면 뭐가 없으면 되냐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죽고 싶어야 됩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가치가 행복이거든요. 가장 큰 가치가. 철학에도 최우선이 행복으로 나와요. 최고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 정점이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이 없으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과연 행복도가 몇 점이나 될까?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큰 선물이 갈지도 모릅니다. 45점. 근데 만약에 틀리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시게 될 거예요. 손해 봤습니다. 큰 손해 보신 거예요. 자, 혹시 몇 점? 3점. 13점. 13점 나와서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3점. 45점. 혹시 우리 선생님. 27점. 선생님 혹시 맞추면 큰 선물 가요. 30점. 45점. 예, 우리 선생님. 50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0점 만점에 혹시 50점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50점이면? 절반이거든요, 이렇게. 네. 자, 알려드릴게요. 몇 점이 나왔냐면, 네. 평균 행복도가 우리나라 직장 평균 행복도가 55점이 나왔어요. 55점이에요. 그렇죠. 맞췄어요. 근데 정확히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55점이 제가 이거를 모 기업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저는 기업 강의를 많이 하니까 가서 팀장님들한테 저 얘기를 했어요. 55점 나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로 해드릴게요.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이 높다고 하셨어요. 왜? 본인이 생각할 때 아까처럼 한 15점, 30몇 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55점이라니까 생각보다 높은데 그러더라고요. 55점의 어떤 숫자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도가 60점 미만을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결론. 선생님 결론이 뭐예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다 우울증 환자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지금도 퇴근하는 저 사람들이 다 환자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다 평균 환자, 최소 환자. 잘하면
큰일 나죠. 안 돼도 큰일 나는 거고. 근데 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행복도가 55점밖에 안 되냐고 도대체가.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55점이라니까 높다고 하셨다고. 몇 분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50점도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60점 미만이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쳐다보더니 서로 또닥이더라고요. 애쓴다. 그러고서 맨날 몇십 년을 출근을 했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앞으로도 몇 년 더 출근할 거거든요. 이게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55점. 그러면 과연 나는 몇 점 정도 될지 한번 안 물어볼게요. 그냥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최소 60점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게 우리나라 숫자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 숫자가 낮으면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저 행복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저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행복도 조사를 했냐면요. 자살은 그 다음 문제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도가 낮아도 자살하진 않습니다. 자살은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이 행복도가 낮으신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혹시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행복한 사람과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을 양쪽으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뭘로 나눠놨냐면 그 중간에 이렇게 요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걸 한번 보세요. 업무 쪽만 보세요. 업무 쪽만 보면 업무가 뭐예요? 일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급여를 왜 받습니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똑같은 직장에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행복한 직장인과 불행한 직장인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회사에 아무리 급여를 많이 주고 들어갔어도 행복도가 떨어지면 일을 잘하지 못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분이 우울한데 일할 맛이 나세요? 안 그렇잖아요, 선생님. 기분이 우울하면 일할 맛이 안 나요. 근데 일할 맛이 안 나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잘하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그거는. 마치 웃으면서 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더 역설적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요. 행복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한다예요. 이게 너무나 사회적인 격차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성공해 가고요. 불행한 사람은 계속 거꾸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간격이 벌어지는 걸 양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현상으로. 양극화.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강연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거 저도 해결하고 싶거든요. 네가 뭘 해결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많아요. 한 번은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왜 이렇게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프로 강사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렇게 대가를 받고 거의 다 강연을 하는 사람이 무료 강의를 잘 안 해요. 근데 무료 강의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가끔 물어봐요. 이렇게. 아빠, 거기는 그냥 애들이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빠, 거기는 얼마 받아?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한가 봐, 애들도. 그래서 안 받아, 이 새끼야. 그랬더니 왜? 그래서 왜 받아, 이 새끼야. 그랬더니 뚱하게 쳐줘야 돼. 한마디 했거든요. 민우야, 저희 아들이 막내가 민우예요. 잠깐 와볼래? 아빠가 너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 들어봐. 너하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가 지금 대학생이잖아. 몇 년 만에 만났어. 만났는데 진짜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되게 불행해. 경제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 좋지도 않고 멘탈도 너무 흔들려 있고. 자, 그런데 네가 그 친구를 만났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지? 그래서 아빠는 그래서 이런 강연을 하는 거야. 아들,
네가 잘 됐을 때 잘 된 걸 행복하게 느끼려면 너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네가 잘 된 걸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축하해 줄 형편이 안 되면 넌 축하도 못 해줄 거야. 그럼 네가 기분 좋겠니? 더 쉽게 한번 얘기해 줄까? 아들, 아빠가 큰아들이잖아. 위에 고모 있고 밑에 작은아버지가 있잖아. 우리 삼형제니까. 근데 잘 봐. 아빠가 시골에 갔는데 아빠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고모가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 또는 작은아버지가 좀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럼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니? 형제끼리 만나면 불편할 것 같은데 아빠? 그지? 그래서 아빠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아빠는 세상 사람들이 아빠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라도 만날 수 있잖아. 눈치 안 보고. 좋은 얘기도 막을 수 있는데 기쁜 일이 집안에 기쁜 일이 있는데 기쁜 얘기를 못 하겠어.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솔직히 만나지도 못하겠어. 너무 불행하지 않니? 그분도 불행하고 아빠도 불행하고 이런 세상은 안 왔으면 좋겠거든 아빠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이더라고요. 아빠는 너만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아. 아빠는 네 친구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시골에 사는 아는 사람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아빠는. 그래야지 서로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서로 만나서 기쁜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미안해서 이 얘기 못하고 저 사람이 힘드니까 이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하겠니? 야 우리끼리 행복하면 끝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냐? 네 친구들 만나면 그런 게 없어야지 서로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는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야 얼마 받냐고 물어보지 마 이 새끼야.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 행복도가 55점이 나오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잘못 놔두면 다 죽어요 그냥. 자살 안 해도 죽는다고 선생님. 왜 죽는 거 아세요? 출근했는데 우리 팀원이 10명인데 9명이 우울하게 있잖아요. 이 한 명도 결국에 병 걸려서 죽어요 이제. 살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우울하면 나한테 못 버틴다고 얘도. 팀장도 못 버티고 회장도 못 버텨 이거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공멸이에요 공멸.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잡 크래프팅. 잡 크래프트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크래프팅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55점짜리를 끌어올려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잡 크래프팅이라고 이거는. 근데 잡 크래프팅 하는 방법이 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얘기 들려온 거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가치. 제가 오늘 이 봉숭아학당에서 연락만 오면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아무 때고 오라는데 오냐면은요. 저기 계신 우리 총장님. 나 총장님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이해 안 되시죠? 저도 남자가 전 제가 좋아하는 남자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지 빼고는. 난 우리 새끼들도 별로 안 좋아해 그 새끼들. 왜? 맨날 돈 달 때만 아와 아빠 이러고 오니까 별로 안 좋아해 저는. 근데 저기 계신 총장님이 전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앞에 계신 오행저 선생님 너무 좋아. 나는 저분들이 뭐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물어보질 않아요. 뭐 할 건데 안 물어봐 이거를. 그냥 오라고 그러면 알았어 언제 가면 돼? 이렇게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밥 주냐고도 안 물어봐. 와서 그냥 앉아있어 밥 주면 먹는 거고 아니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고. 왜 그러냐면요. 나는 우리 성총장님 그 오래전부터 제가 알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무 대가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죠? 388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송혜 선생님 기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근데 그거를 하시잖아요 지금. 궁금했어요 저는. 왜? 저분이 굉장히 큰 재벌인가? 재벌인 줄 알았어요 저. 재벌 아니시더라고.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신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그 힘이 뭘까? 근데 알았죠 그 원리를. 뭐냐면 총장님 제 말 틀리지 않을 거예요. 총장님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오래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선명하게 알고 계시죠? 총장님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해. 그래서 8년, 9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게 아니라 이겨내신 거예요. 저는. 버티는 건요, 잠깐이에요, 잠깐. 한 번, 두 번은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7, 8년은 이건 버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극복하신 거예요. 극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응원하러 온 거예요. 왜? 저렇게 뭔가의 큰 꿈을, 선명한 꿈을 가지고 저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우리는 같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밀어주고 땡겨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잘 챙겨봐야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불편해.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봉송학당 여기 계신 분들이 총장님 이하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 유튜브 이거 하는데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내가 알아요. 이런 거 해봐서. 이거 다 돈이에요. 전기세도 엄청 나와 이거. 그나마 지금 LED로 해가지고 좀 덜 나올 거예요 이거. 형광등 아니어서. 저 카메라 한 대가 얼마인데 몇 대 도대체 한 대, 두 대, 세 대, 넷 이것만 해도 거의 한 1,000만 원이네. 그리고 내가 볼 때 총장님 아까 사진 혼자 다 찍더라고요. 아 어디 가서 1시간 사진 찍어줘도 30만 원, 50만 원씩 줘요 기술자들한테. 근데 돈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왜 하냐고요. 난 알아요. 선명한 꿈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선명한 꿈이 있는 분들은요 같이 해줘야 돼요. 왜? 나쁜 꿈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잡크래프팅 어떻게 하면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평균 무게 1.5kg, 영상 한번 보세요. 전체 몸무게의 약 2.5%. 단단하게 맞물린 두개골 안에 자리하고 있는 뇌. 이곳이 바로 모든 행동과 감정이 태어나는 장소다. 뇌 속에는 특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50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고 있다. 그중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즐거움이나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충동이나 공격성을 불러일으키는 노르아드레날린. 각 신경 전달 물질들은 우리 몸 전체에 전달되어 수많은 의식적, 무의식적 활동을 만들어낸다. 뇌관에서 출발한 3대 신경 전달 물질들은 뇌의 각 부분으로 가지를 뻗어나가 뇌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보여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울증은 뇌의 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병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된 병이에요. 왜? 금방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인간의 감정은 뇌에서 다 느낍니다. 뇌에서 뭘로? 신경 전달 물질로. 그러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제가 밖에서 우리 오행자 선생님 막 강연을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미쳤더라고요. 미쳤어요. 그죠? 막 이러고. 그리고 가끔 우리 송창훈 총장님도 가끔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미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미치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지. 왜 그러냐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요. 행복은 죄송한데 심리학으로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뇌과학이 생겨서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요.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뇌에서 먼저 느껴요. 뇌에서. 뇌가 인지를 해야 돼요. 아, 행복해 이렇게. 근데 뭘로 느끼냐면 신경 전달 물질로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이 봤을 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딱 보자마자 저 선생님 너무 편해 보여. 되게 행복해 보여.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세로토닌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뭐냐면 사람을 되게 여유롭고 느긋하게 만들어줘요. 평온하게. 주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 이 상태에 빠집니다. 음악을 들으면 눈을 지그시 감으시죠? 그게 이 세로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오행자 선생님이나 우리 성청장님처럼 갑자기 우와 막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미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도파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도파민은 세로토닌하고 거의 비슷한 좋은 신경 호르몬인데요, 신경 전달물질인데 얘는 약간 좀 이렇게 좀 격해요. 그래서 가끔 저를 보면 저희 와이프도 미친놈인 줄 알아요. 왜? 표현을 그렇게 해요. 우와 우와 막 예를 들면 뭐 좋으면 그냥 맛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맛있으면 맛있네 이래야 되는데 우와 진짜 맛있다 막 이래요. 또라이 아닙니까? 근데 웃긴 건 아줌마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끔 신랑이나 또는 아이들이 약간 오버할 때 있죠. 예를 들면 애들은 이럴 때 오버하죠. 용돈 달라고 그럴 때 갑자기 와서 아빠, 엄마 막 이런 게 애들이 평상시보다 뭐가 바뀌어요? 이거 오버거든요. 센스 오버예요. 느껴. 근데 선생님 느끼는데도 기분 좋죠. 왜 좋은가 아세요? 얘가 막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저런 걸 보면 얘가 막 이렇게 솟구쳐요 이렇게. 근데 우리 성청장님이나 우리 오영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저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디 가도 분위기를 잘 반전시켜요. 네. 이건 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정상인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환자인 거지 있는 사람이 환자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어요.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여러분 봤을 때,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성청장님을 닮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380회가 아니라 1000회, 2000회까지도 이건 갈 것 같아요. 홍성학당. 왜? 네.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의 그 장점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요, 사람을 감염시켜요. 저런 걸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 밑에는 절대 우울한 애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엔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생기냐면, 저 엔돌핀이 많은 사람은 버티는 게 아니라 잘 이겨내요. 그러니까 성청장님이 저랑 비슷하셔. 고난이 있으면 이걸 안 피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거를 넘어가려고 그래.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저런 엔돌핀 같은 게 많이 솟아나요. 저건 선생님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한테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나중에 그 기계 가져올게요. 여기 앞에 딱 데려다 놓고요. 내가 만약에 오행장 이 앞에 데려다 놓고 저 기계를 뇌에다 딱 붙여요. 이렇게 붙이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하면서 제가 물어봐요. 기분도 안 나쁘죠? 그럼 속으로 네, 안 나빠요. 그러는데 제가 막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막 기분 나쁘다고 뛴다고 이렇게 뇌가 막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저거.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공격성을 나타내는 호르몬까지 있습니다. 저거 가끔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거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갑자기 뭔가 저질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저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병이라고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마음의 병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뇌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뇌가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 죽었다고 해주잖아요. 왜? 얘가 기능이 상실되면 나머지 기능은 다 죽어요. 그냥. 얘 없이 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제가 성공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잘 들으세요. 쟤를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저는 알거든요.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방법을 아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걸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행복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행복을 어떻게 컨트롤하냐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뇌과학을 알면. 여기만 가지고는 해결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 뇌는 되게 단순해요. 뇌는 공식 같은 게 있어서 뭘 하면 저런 게 많이 나와요. 나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게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게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인간한테. 이건 학자들이 다 찾아낸 거거든요. 과학으로. 이건 심리학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그 아예 지금 뇌과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랬잖아요. 여기다 뇌에다가 기계 붙여놓고 그 자리에서
저 이거 아주 살벌한 실험 하나 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저희 교수님이 데려다가 이런 걸 시켜요. 이렇게 와이프를 둘이 앉혀놔요. 이렇게. 순간 막 다들 이제 우리 다 어머니나 이거 안 돼. 하지 마. 하면 저기 앉으면 안 되는데. 왜? 무슨 질문할지 제가 다 알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둘이 뭘 시키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사모님 사랑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합니다. 근데 뇌가 아니라고 막 뛰어요, 이게. 사모님 얘기를 하니까 막 노르아드레날린이 막 뛰어요. 노르아드레날린은 좀 되게 공격적인 호르몬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와이프 얘기만 하면 열받는다 그거예요, 지금 나는. 근데 말은 이럽니다.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예, 사랑합니다 했는데 더 뛰어요, 이게 막. 이거 어쩌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거를 실험을 해봤대요. 사람의 뇌가 저 파란색으로 된 엔돌핀까지 되게 좋은 호르몬인데요. 이게 어떨 때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어요. 혹시 네. 날 좋을 때 뭐냐서 그거 하나 찾았고 또 어떨 때 저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저 호르몬이 어떨 때 우리가 뭐 할 때 저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저게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까지 막 팍 올라가거든요. 네? 감동받을 때 거의 한 70% 접근. 뭔가 해냈을 때. 80% 접근. 80% 접근. 뭐냐면 이거예요. 두 분이 거의 다 정답 맞추셨는데 내가 꿈꾸던 일을 직접 성취했을 때 이때 최대치. 그래서 내가 저게 다 나오면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하고 살았던 분들은 저게 최대치까지 가보신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막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야 이제 나 죽어도 이제 원이 없다 이러잖아요. 어른들. 그게 이거예요. 원이 없다는 말이. 나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살았다고. 근데 그게 그 정도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거예요. 지금 죽은 게 제일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게 언제 나오냐면 잘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학자들이 딱 알려준 거예요. 되게 쉬워요. 제가 이게 지금 창의성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 교육 전문가거든요. 강연했을 때 제가 어머니들한테 드렸던 얘기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사람이 저게 최대치가 되냐면 잘 보세요. 신나고 그다음 뭐가 나올까? 즐겁고. 그렇지. 신나고 즐겁고 그리고 또 신나고 즐겁고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최대치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신나면서 즐거우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최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신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제일 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부모 교육 가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선생님. 이럴 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는 어쩌면 가슴이 뜨겁게 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모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혹시 어머니 아이가 뭐 하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하던가요? 그랬더니 미친놈이죠. 찌랄데가 없는 걸 자꾸 한다고 그런대요. 내가 그래서 딱 한마디 했거든요. 어머니 개그하게 놔두세요. 왜? 세상에서 제일 부모들이 아무리 돈 많은 부모도 더 이상 어쩔지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하는 것도 없고 첫째, 잘하는 게 없어요. 내 아이가. 두 번째, 시켜도 안 해요. 미치겠는 거 시켜도 안 해. 그리고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것도 없을 때. 그럼 죄송하지만 벤 1,000억이 있어도 걔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시켜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없으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근데 금방 어머니 자식은 미친놈이지만 그거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요. 어머니 행복하신 줄 아세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하게 놔두세요, 그냥. 실패하더라도. 왜? 사람은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왜 제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는지 아실 거예요. 나이가 제가 53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른인데 생각을 못 합니까? 책을 못 읽습니까? 근데 책으로 읽는 거하고 내 삶이 항상 일치하던가요? 그러면 성공학 책 읽은 사람들은 다 성공했게요? 부자 관련된 책 본 사람들은 다 부자 됐어야죠. 왜 안 되는데요? 그 내 얘기 아니잖아요. 내 얘기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드림이라고 합니다. 드림. 나만의 방법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설계하는 걸 드림이라고 해요. 드림. 근데 이 드림을 내가 만들어야지 타인이 들어오는 순간 이건 드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시고 명령이고 억압이 되는 거예요.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좀 재밌게 키웠어요. 그것 때문에 아침마당도 나가고 TV도 많이 나가고 강연도 많이 다녔던 건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전 어려서부터 애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아들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 안 하고 숙여버렸네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야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잘 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어른들은 눈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위에서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항상 애들 눈높이에서 대화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지금도 애들하고 대화할 때는 저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안 해요. 애들 침대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같은 자리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왜? 마치 내 앞에 앉혀놓으면 취조하는 것 같잖아요. 애들. 그래 애들이 대답도 잘 안 해요. 거짓말한다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혹시 배우자 있는 분들 이거 아실 텐데 이럴 때 긴장되지 않으세요? 갑자기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당신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딱 이러는 순간 남자들 긴장되거든요. 왜 그러지? 무슨 취조하려고 그러나?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나? 이상하네. 내가 뭐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저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나고 즐겁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이게 최다치가 된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어린아이들한테 또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거래요. 너무 좋은데?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뭐 나름대로 꿈을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감탄사가 뭡니까? 와 맛있다. 이게 제일 큰 감탄사예요. 와 맛있다. 근데 혹시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는 사람 보셨어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와 보람 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시죠?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에 너무 가고 싶었어. 제주도에 딱 한라산에 올라가면 야호 보람 있다 이러세요? 야호 와 이러지. 보람 있다 또는 가치 있다 이러세요?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뿌듯해. 보람이 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사람이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꿈을 꾸지 않으면 죄송한데 인간은 낮은 단계의 행복을 느끼게 돼요.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타는 거, 이쁜 옷 입는 거 이런 데서 끝나요. 그냥 만족이. 그거는 그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지 마세요. 이건 학자들한 얘기예요. 그런 걸 동물의 행복이라고 해요. 1차적인 행복, 아주 그냥 하등동물의 행복. 여러분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고등동물이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키가 커서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만 꿈을 꾼단 말이에요. 동물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자면서 꾸는 꿈을 꾸지 우리처럼 이렇게 깨어있을 때 이런 예를 들면 달나라를 가겠다는 꿈도 안 꾸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돌겠다는 꿈도 안 꿔요. 지구가 동그란 거 확인도 안 해요. 걔네들은.
그냥 걔네들 동물들은요, 배 부르고, 쉽게 얘기하면 섹스하고, 그리고 편안하면 행복이 최대치가 됩니다. 근데 인간만 그 이상을 최대치로 느껴요. 그래서 인간이 고등동물이 된 거예요. 인간만.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동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은 내 새끼들, 내가 먹을 것만 먹으면 행복해 하지만요, 인간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맛있게 먹으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도 이런 걸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인간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만 가치로운 일을 합니다. 인간만 가치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다면 하등동물로 사실래요? 고등동물로 사실래요? 당연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 고등동물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하등동물로 산다는 얘기가 너무 쪽팔리거든요. 맛있는 게 먹는 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건 맛있는데 그 맛있는 거 1년 360일 먹어보실래요? 어떤 것도 맛이 없어져요. 근데 한 번 느꼈던 이 성취감은, 이 가치로움은 1년 365일 느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나는 그래서 우리 성 총장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했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그걸 못 보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할 일 없는가 봐. 돈도 안 되는 거 저걸 뭐하러 저렇게 한대. 네. 근데 모르는 소리예요. 나는 제가 우리 성청정이랑 늘 같이 있지 않아서 그러지만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또라이 또 하나니까 저는 나로 인해서 지구가 행복해지고 있다고 항상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 버티는 거 싫습니다. 저는 이겨내고 싶어요. 그 안에서 고등동물의 그 가치로움을 느껴보고 싶어요. 버티다 보니까 어쩌다 된 거 이런 거 말고 틀림없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짜 이겨냈을 때 그 느끼는 성취감,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까지 쫙쫙쫙 쏟아나게 해가지고 그걸 마음껏 느끼는 사람. 그래서 제가 머리는 흰머리입니다. 근데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진짜 젊다고. 제가 53이거든요. 제가 봐도 50세 누구를 데려다 놔도 내가 젊어요, 선생님. 왜? 나는 고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 골프 치고 많이 먹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나는 내가 느끼는 행복은. 누군가를 성장시켜주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로워요. 제 삶은 하루하루가.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비약이지만 오늘 내가 가다가 죽어도 저는 하나 후회가 없어요. 왜? 미치게 기다렸던 내일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저한테 엔돌핀, 세로토닌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이것도 카메라 앞이라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제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비보이 주시는 거 아시죠? 네. 비보이 주시네요.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끝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누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나 엔돌핀, 세로토닌 막 나오니까 지금. 음악 없어도 돼요. 내가 음악 다 리듬 느끼면서 추고 있는데 뭘. 음악 있어요? 미치지 않았습니다. 멀쩡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죽어도 해야죠. 네. 보셨죠? 저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봉성학당 가족들한테 제가 매일매일 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 힘 빌리지 않고 돈 하나 안 쓰고 내 엔돌핀, 세로토닌 팍팍 올릴 방법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늘 강의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박수준비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셨죠? 자, 박수준비! 이렇게 박수준비 이렇게 그렇죠. 후회되는 거죠. 뭐 이거 뭐 체면 잘 필요 없어요. 자, 박수준비!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 는, 내, 하, 정, 말, 정, 하,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아자, 화이팅! 이거를 아빠한테 했다가 쫓겨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해요. 성공이 뭐냐면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걸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그러면 절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그것도 어떤 목적? 현재가 아니라 내일, 모레, 1년 뒤에, 한 달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왜? 현재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내일이 더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죄송한데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건 목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맛있는 맛집에 가는 거 이런 건 그냥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버킷리스트. 이런 건 버킷리스트고 목적이 뭐냐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거는 목적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목표인 거예요. 목표. 목적이 뭐냐면 내가 삶에 전 생애를 거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을 목적이라고 해요. 목적. 어떻게 맛집이 내 전생에 걸쳐서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목표인 거지. 그러면 행복이라는 거하고 제가 성공이랑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이건 공식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게 행복 연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인데요. 행복하려면 인간이 가장 최고 가치가 행복이거든요. 인간한테. 철학에서도 행복을 빼놓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모든 철학의 키워드는 다 행복으로 직결되거든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이 최고 가치거든요. 어느 성서를 봐도 어느 성경을 보나 머리를 보나 최고 가치는 항상 행복이에요. 인간한테. 인간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행복해야 돼 우리는. 근데 어떻게 행복할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나고 즐겁고 가치 있는 뭔가를 해서 끌어올릴 때 최대치가 된다. 이게 행복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행복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얘가 먼저라고. 그러면 행복하려면 그러면 몇 가지가 따라와야 되면 3가지가 따라와야 된대요. 첫째는 경제적인 부.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따라와야 돼요. 왜? 하다못해 우리 성총장님이 지금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없으면 못 하셔요.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나마 감당이 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돈 없으면 이거 못 해요, 이거. 전기세도 못 내요. 경제적 앰프. 두 번째가 뭐냐면 명예. 이 명예는 아무나 꿈꾸고 갈 수가 없어요, 명예는. 명예는요, 되게 가치로운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성 총장님, 내가 이렇게 총장님이 저를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외행자 쌤이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저한테 아주 쉽게 얘기해. 항상 뭘 맡겨놓듯이 얘기해요. 야, 너 와라 이래요. 어디를? 어디는 와. 제가 언제? 이렇게 불러. 며칠 날 그러면 갈게. 끝. 이게 다잖아. 우린 부부도 아닌데도 그러지? 대화가 너무 짧아. 너 와. 언제? 그러고 와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온 거예요. 성 총장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여기 왜 오느냐? 외행자 선생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총장님 보고. 총장님이 이걸 다시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 총장님 같은 분을 저희 같은 전문가들 뭐라고 하냐면 선구자라고 그래요. 리더라고 안 해요. 리더라고. 리더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를 리더라고 하는 거고요. 선구자는 여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세계에서 앞에 가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성 총장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 그냥 저 이유 없이 오는 거예요. 왜? 여기 오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평상시보다 지금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돈 줄 때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느끼죠? 나는 300만 원 이상 안 주면 춤을 절대 추지 않아. 액수를 보고 춤도 100만 원 주면 한번 갔다가 와. 이렇게 끝. 200만 원이면 이렇게 한번 갔다가 끝. 300만 원이면 막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이 했어 지금. 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와이프 앞에서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신기해. 누가 시켰냐고 이거를. 아무도 안 시켰잖아.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이게 사람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그 힘. 성대장님 언제든지 콜 부르세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그냥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성공이 쉬운 거 아닙니다. 뭐냐면 성공한 그룹과 성공하지 않은 그룹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뭘 조사했냐면 진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미국엔 성공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래서 뭘 조사했냐면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과연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아직 정답을 제가 얘기 안 드렸으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들이 오래 살았을까요? 성공 못하신 분들이 오래 살았을까요? 성공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았을 것 같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그리고 여기는 성공한 사람이 오래 살을 것,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은? 성공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3.5년이라고 되어 있죠? 틀림없이 한쪽이 저만큼 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 오래 살았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이랬더니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성공한 사람이 일찍 죽어요? 오래 살아야지. 그럼 나도 일찍 죽을 수 있겠네? 결론은 오래 살려면 성공하지 말았는데 그러면 이거 말이 되나? 이상한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유. 성공한 사람들이 수명이 짧은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야 정말 이거 우리 같이 강연 다닐까요? 왜 바람몰이라고 내 거 한 30% 띄워줄게 강연료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낭비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해요. 머리도 더 많이 쓰고요. 생각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신경도 더 써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지수가 떨어져요. 더 빨리 빠져나가요.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뭔 말인가 이해는 되실 거예요.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이, 목적의식 저들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뛰는데 지가 안 자빠지겠냐고요. 내가 로봇에 뛰는데 에너지가 쓰러지지.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청장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도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찍 죽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다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왜? 오래 살아서 뭐해요? 이래요, 나한테. 나 보니까 오래 사는 거 좋은 거 안 입디다. 적당히 살다가 멋있게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멋있게라는 걸 많은 분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로 딱 거기다 집어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멋있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가는 거. 네, 그렇죠. 그래요? 자,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굵고 굵게, 작고 가늘게, 가늘고 길게, 굵고 길게. 4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분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번? 1, 2, 3, 4 중에 몇 번? 짧고 굵게가 짧고 굵게? 네, 짧고 굵게. 그러면 이제 그럼 저기 총장님 잘라버리세요.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우리 선생님은 1, 2, 3, 4번 중에 몇 번? 굵고 길게. 4번. 우리 오행자 선생님은 4번. 우리 선생님은요? 네. 1번이요? 짧고 굵게. 우리 선생님은? 우리 총장님은 혹시? 가는 거 길게. 알겠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땐 총장님, 아름다운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죽는 순간까지 신나고 즐겁게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안 살면은요, 죽고 나서도 욕도 먹어요.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고. 저 인간 빨리 잘 죽었다고 이래요. 근데 아까처럼 신나고 즐겁고 같이 일하다 가면 다 그럽니다. 아유, 너무 아깝다고. 저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 순간에 그렇게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저는 죽을 때 후자로 죽고 싶어요. 아, 너무 아쉽다. 아, 저 양반 건강해서 좀 더 좋은 일, 저 일 더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일 들으면 죽을 때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관 속에서. 그러면 저 관 속에서 춤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성공이라는 얘기를 감히 이렇게, 저도 큰 성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다 성취했어요. 작지만 내 기준이니까.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쌤은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자기 행복의 성공도 있지만 타인이 느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도 제가 맛을 보고 사는 거 보면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한번 내봅니다. 이런 일을 더 오래 하고 싶다고. 네. 그리고 저는 성공 얘기를 하고 다닐 거예요, 계속. 왜? 아름답게 죽는다는 건요, 물론 가치 있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보시죠. 마음으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행복을 느끼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성공을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선명한 꿈을 꾸라고 얘기할 거고요.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서울 올라와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 교수님 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을 그 병원에 간 적이 있던가,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근데 갔다가 조문을 하고 오다가 버스를 타고 오다가 문득 어떤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총장님, 왜 사람 죽을 때 막 대부분 이렇게 죽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죽을 때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교수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사람이 죽으면 되게 괴롭죠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숨을 참아봐라. 이 새끼 안 괴롭겠나 그러더라고요. 숨이 끊어져야 죽잖아요. 여러분 숨 한 1분만 참아보실래요? 꺽꺽꺽이 아니에요. 막 그냥 숨이 끊어지면. 그래서 원래 사람은 죽을 때 괴롭게 죽는답니다. 근데 가끔 왜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고 성철수님도 그렇고 입적하신 모습을 보면 표정이 너무 온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평안하게 가셨거든요. 진짜 숨을 이렇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죠. 교수님이 저한테 문자를 뭐 보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잊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왜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냐면요, 죽을 때, 이건 그 의대 다니는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교수님은 병원에서 환자들, 임종하는 환자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두 가지래요. 괴롭게 죽는 환자가 있고 편안하게 죽는 환자가 틀림없이 있답니다. 이렇게 죽는, 그러니까 죽을 때 이렇게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어떤 환자는 막 이렇게 죽는 사람 있대요. 근데 거기 교수님이 문자가 뭐라고 쓰였냐면요, 걸걸걸 껄껄껄 이렇게 왔어요.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평온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걸걸걸, 그리고 이제 하하하 그렇게 왔구나. 걸걸걸 껄껄 걸걸하한데 이런 거래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를 몰라가지고 제가 무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르겠니? 그래요. 해보세요. 왜 사람이 죽을 때 괴롭게 죽는 사람들은요, 걸걸걸하고 죽는 거래요. 이렇게 할 걸, 하지 말 걸, 해줄 거리 많으면 못 죽는답니다. 안 죽고 싶대요. 왜 자 보세요. 하고 싶은 게 할 걸,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줄 걸, 진짜 와이프한테, 자식들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지 말 걸,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 아직 그거 잘못도 못 빌었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살려고 숨을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컥컥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걸걸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하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숨을 받아들인대요, 이 사람들은. 왜? 할 걸, 하지 말 걸, 해줄 거리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숨을 받아들인대, 이렇게. 이렇게 죽는. 그럼 오면서 차 안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 생각하느라고. 나는 만약에 지금 죽으면 이 차가 사고가 나서 내가 죽으면 나는 하하하 하고 죽을까, 걸걸걸 하고 죽을까. 근데 틀림없이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난 걸걸걸이에요. 그래서 삶이 또 바뀝니다. 하하로 살기로.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오늘 봉숭아학당에 와서 우리 행자 친구 만나서 너무나 멋진 분을 만나고, 내가 존경하는 또 우리 성 총장님 오늘 처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절대 멈추지 마시고요. 제가 좀 이따 통장에 돈 차면 후원할 테니까 이거 막 팔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뭐 연예인들만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후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 혹시 제가 후원하면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JJY라고 나만 알 수 있도록.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봉숭아학당에서 좋은 곳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늘 걸걸걸 하지 말고 하하하 하고 죽을 수 있도록 아주 멋지게 즐겁게 신나게 그런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